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복사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요양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약물요법입니다. 치매 증상으로 이제 약물요법을 하게 되면 고생하는 기간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가족들에게도 수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좀 개선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인데요. 첫 번째, 환경을 바꾸지 않고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이 치매 대상자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이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거 정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익숙한 환경에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대상자가 안정이 되어서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들은 또 좀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도 안정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하도록 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겠죠. 자, 치매 대상자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하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배우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병화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사인데요.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나중에는 젓가락질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드시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접시 같은 데 있으면 다 흘리게 되기 때문에 사발이 낮고요.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이 좋기는 한데 이제 이게 또 너무 색깔이 막 우중충하면 음식도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자주 걸린다면 조금 더 걸쭉한 음식을 이제 물 같은 데 사례가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쭉한 음식을 드리는 게 좋고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컵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컵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다 보면 기울기를 잘못 기울여서 더 많이 기울여가지고 막 이렇게 흘리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셔야 숟가락을 이렇게 툭 떨어지면 내가 밥을 먹고 있구나. 식사하고 있다는 것도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숟가락,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이 식사 부분은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설도끼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첫 번째, 바지 뒷부분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 옷을 내려야 되는데 막 올린다든지 구석진 곳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구석진 곳에 가서 대소변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서성이면서 한살보지 못하고 막 이러면 어르신 화장실 가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고 대답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장실로 가자고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인데요. 방은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게 좋고요. 조이지 않는 고무줄바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가끔 보면 이렇게 양복 바지 입으시고 허리띠 하고 오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 허리띠를 못 굴르셔가지고 다 실수하시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나왔죠? 우리 기저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식사 전이나 외출 전에는
화장실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꼭 식사하시다가 나 화장실 가요 이러면서 화장실 가셔가지고 뭐 한참 있다 나오시면 밥 다 식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 자, 그런데 강요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게 뭘 안 가요 이러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는 좋지 않죠. 자, 그리고 식사량도 좀 적절하게, 수분량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제 배뇨 요실금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게 좋고요. 실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치매 환자들이 기억력이 떨어질 뿐이지 감정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 부분을 더 많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비난하거나 화를 내시면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요. 뭐 이렇게 본인을 흉보는 건지 뭐 조롱하는 건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안 그래도 수치스러워하는데 거기다가 비난하거나 화를 내시면 더 마음 상해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리고 배뇨 간격은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밤이 더 자주 가시면 안 되겠죠? 낮에 더 자주 가고,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 낮에 2시간, 밤에 4시간입니다. 간격으로 화장실을 모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변비가 있으면 섬유질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물도 1500cc에서 2000cc, 그러니까 1.5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물을 좀 충분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위생 돕기인데요. 목욕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치매 어르신들이. 자, 그런데 강요하지는 말고 너무 싫어하면 닦아준다든지 뭐 이런 단순화합니다. 목욕 과정을. 또는 물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하듯이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장난하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대로 화장실을 이렇게 가서 뭐 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 봤었죠? 그죠, 여러분? 뇌졸중에서 봤었죠? 손위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운동실조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운동실조증은 가만히 이렇게 앉혀놓으면 술 취한 것처럼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물건을 엉뚱한 데서 잡고, 이게 운동실조증의 증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실조증이 있으면 앉혀놓으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가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아예 욕조 안에 넣어서 욕조 안에서 목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의치는 저녁에 주무실 때 빼고 주무시면 좋죠.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빼놓게 되니까. 그리고 치아가 없으면 물이나 차로 깨끗하게 입안을 헹궈주시면 되고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잘 못 입습니다,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몸에 계절에 맞는 옷과 꼭 끼지 않는 옷 이런 것을 입혀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접착천이라고 하는 건 찍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추를 못 잠그면 단추부대는 부착용 접착천으로 되는 것을 입히는 것이 좋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못 잠그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 나오면 꼭 맞다고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돕기입니다. 치매로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운동을 하게 되면 예방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죠. 그리고 가급적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 앉은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선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자, 그리고 가급적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불은 꼭 켜두고요. 커다란 유리창에는 그림을 꼭 붙여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손잡이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까운 곳에 아까 이거 나왔죠.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끼지 않는 것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죠. 자, 이번에는 문제행동 대처인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행동 대처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나 행동은 억지로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에는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거고요.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식사 후에 달력에 표시한다. 우리 식사를 하셨는데 안 드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책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었고요. 두 번째, 식기를 치우지 않는다. 세 번째, 달력에 표시한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나왔죠. 자, 그리고 배회로 인해서 낙상이나 신체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집 안에서 배회를 하는 경우는 배회 코스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의심이나 망상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 치매 대상자, 특히 망상이 있는데 부정하거나 설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치매 대상자는 격려한다, 수용한다, 지지한다 이런 단어가 쓰여야지 설득한다, 설명한다 이런 단어 쓰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것도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같이 찾아온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뭐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대처법은 뭐 이렇게 나오면 함께 찾아본다를 꼭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이상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좀 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석양증후군이라고 해서 왜 해 넘어갈 때 막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거나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는 이런 것을 석양증후군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난동을 부린다고 해서 묶어 놓는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석양증후군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신체적 제한이 나온다 그러면 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옷을 이제 벗겨 놓으시면 자꾸 만지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입혀준다가 정답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여기 없는데 추가로 더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보면 TV를 어떤 때는 끈다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켠다가 있었어요. 자, 언제는 TV를 끄고 언제는 TV를 켜나요? 그죠, 여러분? 배회일 때는 TV를 끄죠. 배회일 때는 정신이 사나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정신 사납다라는 게 좀 이렇게 표준어는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그래서 좀 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조용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TV나 라디오를 켜놓지 않는다가 맞고요. 석양증후군일 때는 해가 막 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해 지는 것만 보면 막 이러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TV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해 지는지 모르게 하려고 TV를 켠다 그랬어요. TV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인데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이제 대상자의 신체를 파악할 때인데요. 신체를 파악할 때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막연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 여기 어깨가 아프세요? 여기 팔꿈치가 아프세요? 여기 무릎이 아프세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고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겠고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하듯 하지 않는다. 계속 나오죠.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요. 간단한 단어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일하도록
하도록 설명한다. 어르신, 이따가 우리 11시에 병원 갈 거니까 양말 벗지 말고 계세요. 그랬더니 집 나가버렸다 그랬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 지금 해야 될 거면 양말 신고 계세요. 양말 벗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양말 신고 계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얼굴 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얘기하는지 모르시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 가까이에서 얘기하고요. 항상 현실을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에요. 주무세요.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상적인 어휘를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쉬운 단어를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과거를 회상하도록 이야기하는 거, 과거 이야기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손짓, 발짓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걸 이용한다. 비언어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하는 거 좋다.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손을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이렇게 미소로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잘 관찰해 줍니다. 어디가 불편해하진 않는지, 찡그리고 계시면 대소변이 마려워서 그런 건 아닌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잘 관찰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청각장애를 가진 그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면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은 어릴 때 배웠던 거라 늦게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그것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어릴 때 거는 아직도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고요. 언어 이외에 다른 신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 이쪽으로 가실까요?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하고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를 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초기에는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제한이 되고요.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볼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거시기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게 명칭 실어증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물건 이름을 거의 대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이 발생하는 건 중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기는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많이 좀 줄어든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기는 명칭 실어증 나오면 중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기는요. 무언증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해요. 네, 그래서 말이 없어지는 무언증이 생기는 건데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만 가능하고요. 말을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든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요양보호사가 물어보는 말을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그 답을 찾으면 뭘 찾으셔야 해요? 그쵸?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를 똑같이 말을 하는 거를 찾으셔야 해요. 왜냐면 말기는 자기가 생각해서 말을 하거나 묻는 걸 대답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따라한다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명칭 실어증 나오면 중기,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말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기에는 대상자가 볼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기도 마찬가지고요. 안 볼 때 이야기하면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고 반응이 없을 때는 반복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게 필요하고요. 말기는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자, 이 대상자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면 말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말기 되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름을 불러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라고 나오면, 아, 말기 되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린다고 했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기쯤 되면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럼 반응 안 하니까 말 안 해, 말 안 섞어, 이게 아니라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임종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